자, 325조 부담부 증여, 양도의 개념에서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딱 이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름 때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 그랬죠? 5억짜리 아파트 드린다. 그럼 까먹지도 않죠? 예,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 아직 갚지 못한 게 얼마 있다 그랬죠? 예, 그것도 안 까먹어요. 네. 자, 그걸 여러분이 뭐 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습니다 그랬죠. 받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3억 원이 남으니까. 그것만 또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면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를 받는데, 그 중에서 은행 대출은 얼마? 2억 원을 여러분이 떠안는다. 대신 제 대신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러분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 이유는 얼마 남으니까 3억이 남으니까 요거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설명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 계산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여러분 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왼수 그랬어요. 즉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간일 때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 말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자, 매형이 처남에게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누가? 매형이 처남한테. 그럼 이 말을 왜 한 건지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되죠. 왜 한 거죠, 이거?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니다.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 그 뜻을 캐치하셔야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 출전이 제시가 되는 무슨 멘트가 있으면 이 말을 왜 했는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가를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문제 푸니까 맨날 문제 풀 때마다 달라져, 답이. 답이 달라지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칙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그러면 뭘로 대답하시라고 여러분? 예외로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출전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라?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라. 아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봐 자꾸. 왜 했는지를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답이 틀려진 거죠. 자, 결론 냅시다. 우리 이제 다 아시죠? 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시라고요? 원칙. 그럼 원칙은 딱 몇 개로 구분하라는 얘기 여러분? 2개로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제빚 얼마 얼마 인수했죠? 2억.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빚이죠, 빚. 빚은 여러분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그래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수준자의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다는 얘기죠, 유상. 그러면 이 빚을 왜 떠안았냐? 제가 얼마짜리 들었어요? 얼마짜리? 5억짜리.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5억짜리를 받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채무의 인수액 얼마를 2억 원을 뭐하면 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3억. 순수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요것 때문에 받은 거죠. 예. 이게 없으면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내가 누군데, 씨.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 여러분 수중자의 채무의 인수액은 무슨 양도고? 유상양도고 이걸 5억 원에서 2억을 뺀 얼마? 3억 원. 여기 순수한 무슨 양도 여러분? 무상. 그럼 유상, 무상으로 구분한 이유는 요거는 뭘로 때리다는 얘기고요. 뭘로 과세하라고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요거는 뭘로 과세하라고요?
증여세라고 과세로. 뭐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다 그래 분이 계신데 난 그분이 어려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 빚을 또 안 왔으니까 이거 앞으로 갚을 빚이니까 요 유상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가시고 과세하시고 증여 당시 가해 5억 원에서 채무인세 2억을 빼 나머지 3억 요것 때문에 여러분 받았다. 이게 바로 무상이다. 그러니까 요는 뭘로 가세라? 증여세로 가세. 나눠서 가세라고요. 그러면 전체가의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전체가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고? 40%의 무슨 양도와 유상양도와 나머지 몇 프로? 60%의 무상양도로 나눠서 가자라고. 4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가시하고 나머지 60%는 뭐로 가시라고 그러면 증여세로 가시. 이거야 여러분.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이때는 결론. 이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부담부 사실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단순 증여. 요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뭐한다 여러분?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뭘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를 하겠다는 단순 증여. 설사 니네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있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보겠다.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단순히 증여가 없는, 죄송합니다. 채무 인수가 없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그러면 단순 증여 때는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뭐로 때리는 게 여러분? 증여세 과세하는 거죠, 뭐. 100%야, 얘는 100%. 그죠? 몇 프로? 100% 전액 증여세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도대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어떡하니까?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야. 적게 낸다는 얘기야. 뭐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단순 증여와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일 때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할 때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여를 한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렇죠. 부담부. 그럼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이러한 증여, 부담부 증여를 단순히 증여세를 뭐 하는 걸로 줄이려고 한 계약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결론 냅시다. 그럼 단순 증여로 봐서 전액 얼마에 대해서 여러분? 전액 얼마? 5억 원에 대해서 100% 유상, 무상으로 봐서 뭘로 때리겠다 여러분? 증여세로 가세요.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다야 뭐. 그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정입니다 그랬죠. 추정. 그럼 추정의 의미는 뭐랬죠 여러분? 추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의 차이점이야.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은 간주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근데 뭐는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이게 차이점이다. 외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추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이지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 그때는 할 수 없죠. 다시 뭐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겠다.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는 결국 다시 뭐와 뭐로 나눠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과세하라고요. 이게 다야 뭐.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 간에 그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뭐 하고 싶어? 부담부 증여하고 싶어. 자식한테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단순 증여를 하게 되면 세액 부담이 뭐하니까 커지니까 무슨 증여를 취하는가? 부담부 증여. 근데 배우자와 직계 준비소까지 일단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다행히 이게 간주 규정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추정 규정이다 보니까 채무 인수 사실을 어떻게 했다면 입증을 하였다면 부담부 증여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관건은 배우자 직계준비소건에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으면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 입증을 하느냐 못하느냐죠. 이해하셨나요? 배우자 직계준비소건일 때 채무 인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고 부담부 증여. 입증을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단순 증여로 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내용이? 취득세와 똑같죠. 뭐가 똑같다고요? 취득세와 똑같다고. 취득세도 이 내용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혹시 적혀 있나요? 참조. 안 적혀 있어요? 예. 적으면 돼.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예. 예, 106조 적으시고요. 취득세 106조 참조 적으시고요. 106조 오실까요, 여러분? 오셨나요? 자, 106조 맨 위에 8번이죠, 8번 뭐. 똑같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 그럼 나머지는 뭐로 봐라? 무상으로 보란 얘기야. 다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다시 무슨 규정을 적용하라?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라라는 거죠. 여기 올해 2018년도 개정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세와 지방세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끝이야, 저게. 이게 부담부 증여 다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마무리합시다.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여러분? 누구 지간이냐를 확인하라. 그래서 왼수지간이냐 아니냐 확인하셔서 왼수지간이 아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시고요? 원칙으로 대답하시고요.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간이다. 그럼 뭘로 대답하시라고요? 예외로 대답하시라고요. 그럼 원칙과 예외의 차이점, 원칙은 나누라. 뭐와?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채무 인색은 뭐로 보는 거고? 유상. 요거는 뭘로 때려라? 양도소득세. 나머지 증여 당시 가액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2억을 뺀 가액 얼마? 3억 원은 뭘로? 증여로 봐서 증여세로 가세라. 그래서 이거는 양도자한테 뭘로 가세하는 거고? 양도자한테 뭘로 가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가세하고. 요거는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배우자 직계준비성인 왼수지간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즉 다른 말로 뭘로? 단순 증여로 추정해서 전액 100% 뭘로 때린다? 증여세를 뗀다. 그럼 세액 부담이 어떻게 한다? 증가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이지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은행에서 요 채무 인수 사실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을 선택하는 거죠. 은행에 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금.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해주는가? 은행이 해준다고. 또는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때 이 채무 인수액은 대출금 외에도 뭐죠, 여러분? 전세 주거나 임대차 줬을 때 뭘 받아, 여러분? 전세금과 보증금 받죠. 그거를 인수하는 조건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출금이 아닌 전세금이나 또는 임대차일 때는 그 계약 당사자가 입증해 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해 줘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대출금일 때는 그냥 누가 편하게 은행에 가서 여러분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채무자 변경 확인서만 끊어오면 돼. 증여자의 명의 이 대출금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수중자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요 채무자 변경 확인서 100원 주면 돼. 100원. 100원 줘야 돼, 은행에다가. 은행에다 왜 100원을 줘요? 인치가 인치 붙여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은행원이 먹는 거 아니야? 예, 그 은행원이 100원 먹어서 뭐 얼마 평생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자, 요것만 입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이제 무슨 형태가 있냐면 계산 문제. 뭐로? 계산 문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계산 문제. 별거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다? 항상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익.
그래서 제가 항상 양도세 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차익이 나와야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했다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했더라도 내가 차익이 나와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낼 세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양도 차익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라고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기타 필요 경비를 빼라 그 얘기죠. 예,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필요 경비를 다 뺀 게 이게 바로 양도 차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딱 이거죠. 그럼 요때 요 양도가액은 뭐를 할 거냐 그 얘기야. 결론 내. 저기 앞에 뭐 써져 있어? 앞에 뭐라 써져 있어? 채무 인수에 얼마? 또. 얼마째 빚도 또 하나 써요? 그걸 양도가액으로 보라니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앞으로 갚을 빚이잖아. 2억 원. 그러니까 요걸 유상양도로 요걸 양도가액으로 보라고.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가액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당초 취득가액. 당초 취득할 때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 등 필요 경비에다가 단 주의사항 전액을 빼면 안 되고 여기 몇 프로만 40%만 요걸 저는 뭐라 표현한 거냐? 유상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상 비율. 끝이야. 초딩도 해, 초딩도. 왜? 뺄 것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뺄기밖에 없잖아.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사례 때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 체크합시다. 그럼 양도 가액은 여러분 뭘로 잡으라고요? 채무 인수액. 얼마 인수했어요? 2억 원. 2억 원.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라 봅시다. 그러면 가정합시다. 만약에 요때 요 취득 가액이 당초 증여자가 얼마 사냐 했더니 4억 주고 취득한 거랍니다. 증여자가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산 거다고요? 4억. 그러면 그 4억 원을 취득가액을 하는데 단 주의하라. 100%가 아니라 전체가액 지금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40%만 40%만. 그 어렵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가 어렵다는 건지 저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했어요. 하여튼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성적표를 보면 아주 난타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성적표가 받아오는 날은 저희 집에 빗자루를 제가 숨겼어요. 왜? 빗자루 난타 당하니까. 근데 양도가 그냥 채무인수액 2억 원 잡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딱 하나만 주의하라. 무슨 비율만 곱하라고요? 유상 비율. 몇 프로 여기? 40%. 그럼 취득가 얼마 되는가? 1억 6천만 원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양도책 얼마 나왔냐고?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뭐 별게 있어? 여기서 뭘 계산을 못하는 건지. 못할 게 없죠? 막힘이 없죠? 여보세요? 2 빼기 4 곱하기 40 0.4 1억 6천 2억에서 빼니까 얼마? 4천. 끝. 그러면 왜 자꾸 하기가 싫으냐? 요거를 자기가 직접 안 해보고 움직이질 않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눈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막 학생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는 녹음기를 다 갖고 왔습니다.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녹음 듣고 그냥 적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막 그런 게 보였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냥 딱 입만 벌리고 있어. 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골라서 선택해서 씹는 걸 안 하고 그냥 벌려서 넣어주세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선생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드시고요. 요거 드시고요. 요거 드세요.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밖에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맛있고 여기 영양가 있으니까 요거는 안 드셔도 되는데 요거는 꼭 드십시오. 여기까지를 제가 하는 거고 결국은 요걸 선택해서 취사해서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워낙 이제 발달돼서 그런지, 인터넷이 발전돼서 그런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그리고 알아듣게 그러면, 응, 그러고, 모르면, 아이씨, 나쁜 새끼, 강의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를 그냥 보고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공인중개사야. 고객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와서 부담부 증여가 뭐고 내가 이 증여를 하고자 할 때, 이 부동산 증여할 때 무슨 좋은 절세 방법이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학생, 우리 옆에 언니한테 설명 한번 해보라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돼. 왜? 설명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사실 저도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무식하게 외웠어요, 그냥. 근데 자꾸 여러분 앞에서 요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책에 갖춘 거지. 사실 뭐 저도 똑같았어요. 넌 그렇게 공부할 때 잘했냐? 못했다니까. 네, 근데 왜 하냐?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갑시다. 부담부 증여 무슨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양도가액 그대로 뭐 잡고 여러분? 채무 인수액 잡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 여러분? 당초 증여자 너 그거 얼마 주고 산 걸 지금 증여한 건데 당초 얼마 주고 샀대 여러분? 4억. 여기다 딱 주의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얼마짜리 주는 거죠 여러분? 5억짜리. 그 중에서 얼마만이죠? 2억 원만 유상양 들어본 거죠? 그럼 요 비율이 몇 프로냐고? 몇 프로야 그러면 여러분? 40%. 요것만 곱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는 어디가 나왔냐?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요때 양도가액, 채무 인수, 양도가액, 채무 인수 빼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을 계산 문제는 이미 나왔어. 요 계산 문제 나왔어. 무슨 가액이 여러분?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 나왔다고. 그럼 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요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왜?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출제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 그 문제 물어볼 건 뭐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쵸?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이번에 물어볼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럼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이미 뭐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취득가액도 포함된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출제는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취득가액을 제가 출제 들어갔다면 단순히 취득가액을 물어보기보다는 뭐를 물어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양도 차익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양도 차익이 나올 겁니다라고 찍어드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양도차가 얼마 여러분?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얼마는? 나머지 얼마는 3억 원을 뭐를 과세가 되는가? 증여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세액은 얼마고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고요, 여러분? 3억. 그러면 총 요 부담부 증여일 때 총 과세가액은 얼마냐? 총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단순 증여는 얼마인데? 5억. 부담부 증여하니까 얼마 이러면? 3억 4천만 원. 자, 단순 증여로 하면은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뭐가 과세되는 건데?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무슨 형식 취하니까? 부담부 증여 형식 취하니까 얼마만 과세된다 그러면? 3억 4천만 원. 뭐가 더 커요, 여러분? 단순 증여가 더 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아, 결론.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줄어든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여를 한다고요?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지들끼리 흉 봐. 무식해갖고 그냥 단순 증여하는 거 봐. 저거. 무슨 증여 한다고요? 부담부 증여.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줄이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보세요. 얼마의 차이 나죠? 지금 얼마? 1억 1억 6천만 원 왜 차이 나는 거죠? 요거 뺐잖아, 요거. 요 빠진 만큼이 줄어드는 거야, 요거. 요 취득, 여기 뺐잖아요,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서 여러분 1억 6천만 원 뺀 만큼 뭐가 줄어드는가? 부담부 증여가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결론 냅시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고 여러분? 단순 증여. 그래서 이왕 증여할 바라면 무슨 증여하자? 부담부 증여를 하자.
그럼 부담부 증여입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닙니다. 매형이 처남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그럼 매형이 처남에게 이 말을 왜 한 거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십시오? 원칙으로 대답하십시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십시오? 단순 증여 예외로 대답하십시오. 이게 출전이 제시하는 조건일 겁니다. 이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부담부 증여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심지어는 뭐까지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계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라. 그냥 채무인수액을 무슨 가액으로 잡고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뭘 빼라고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라.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100%가 아니라 뭐 유상 비율만큼만 취득가액 빼라. 그러면 나머지 60%는 뭘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로 더하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총과세가이다. 됐나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빨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잡으셨어요?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예.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여러분이 딱 정리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 326쪽에 박스를 비교해놨죠, 여러분? 예. 그거 한 번만 좀 봐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이혼 이자료. 자, 마무리합시다. 이혼 이자료 다시 한번. 역시 부담부 증여할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이혼 위자료. 이때 위자료는 이제 우리 반드시 이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종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 싶은 건 이혼 위자료의 성격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죠. 이혼 위자료 결론 요거는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위자료를 뭘로 주면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얘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위자료를 돈으로 줬을 때 누구한테 과세하느냐 이게 나온 적은 없어. 왜? 여기 뭐가 없죠, 여러분? 부동산이 없으니까. 우리 중개사 중개 목적은 뭐니까? 부동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 이자를 뭘로? 금전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여, 대신하여.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다렸다. 너 부동산으로 주면 이거죠, 여러분.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돈 대신 뭘로 줬다고 여러분? 부동산을 줬다. 돈 대신 부동산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격이 무슨 성격이 됐죠 여러분? 요거? 대물변제.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양도로 보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환과 뭐랬어요 여러분? 대물변제가 가장 많이 나온댔어. 거래 성격이 무슨 성격을 띠거나 교환 또는 뭐 대물변제 성격을 띠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본다 그 얘기죠. 즉 양도로 본다 해서 양도소득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그럼 여기는 지금 받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야. 가끔가다 여러분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누구한테지? 양도소득 써져 있어 뭐라고? 도자. 생각하지 마라 그냥. 양도소득이냐 누구야? 양도자야. 그럼 부동산을 주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바람 한번 살짝 폈다가 바깥 바람 좀 썼다가 그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뭘 당하고 왜 바깥길을 지금 걸어간 건데 그걸 그냥 걸어갔다고 왜 바깥길 돌아갔냐고 이혼 당하면서 그냥 가지 뭘 달래서 위자료 달래서 위자료 줄래니 바깥길을 걸어간 사람이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왜? 흘리고 다니거든. 바깥길을 가면서. 계속 뿌리고 다니거든. 그 돈이 없으니까 뭘로 줬단 말이야. 갖고 있던 돈. 그랬더니 거기에다 뭘 때린가? 양도소득. 그럼 얘는 이혼도 당하고 갖고 있던 부동산 뺏겼는데 뭘 두들겨 맞고? 양도소득세 두들겨 맞고. 인간적으로 불쌍해 안 불쌍해?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는 여러분 3번 물어봤는데 또 법을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는 지식으로 답을 하세요 그냥.
그럼 그게 답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게 답이야. 물론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시험에 이제 여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출전이 어려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결론 과세를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양도는 맞지 않냐. 다만 뭐가 적용될 뿐이다. 비과세가 적용될 뿐이다. 그래서 양도로 본다라고 답을 고르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 게 아니야. 다만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 걸 자기가 못 맞춰줬을 뿐이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수준이었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혼할 때는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죠. 민법에 따라서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의할 사항은 아닌데 모든 재산이 아니라 부부 뭐예요, 여러분? 공동소유, 공유니까 공동소유야. 부부 공유 재산이 뭔지는 아셔야죠. 부부 공유 재산은 것은 혼인 생활 동안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서 축적된 재산이야. 부부가 뭐해서 여러분? 공동의 노력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우리 처가 그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증식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축적되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한 사람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그걸 뭐를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몫을 갖고 가는 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때 부부 공유 재산이가 있고 여러분 뭐가 있다 대용되는 게 전유 재산 또는 고유 재산이랍니다. 이거는 특징이 뭐냐?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서 축적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재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벌 수 없는 재산. 이런 건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전유 재산입니다. 그러면 부부 공유 재산과 전유 재산의 차이점은 뭐냐? 공유 재산으로 확정되면은 얘는 무슨 대상이 되는데? 분할 대상이 되지만 무슨 재산은? 전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거 이거 꼭 언제 써먹을 줄 알아 이거를. 이거 꼭 적어놔야 돼 여러분. 항상 유사시 대비해갖고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혼할 때 어떤 특정 재산을 여러분은 안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얼른 몰고 가야 되는 거고 전유 재산 달라고 하는 사람은 공유 재산을 몰고 가려고 그래. 그럼 이게 어떤 특정 재산이 전유 재산이냐 공유 재산을 어떻게 결정하냐? 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뭐다고요? 합의. 맞아. 이건 자기가 노력이 있는 거 인정할게.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되는데 이혼을 하는 마당에 지금 합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소송을 제기해야 돼.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이게 무슨 재산이라고? 부부 공유 재산입니다라는 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야 이제? 분할 청구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제 타켓을 확정해 놓고 그 타켓을 달라고 이제 청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이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그룹 같은 경우 지금 작년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 중이잖아. 그 소송 주된 타겟은 이거야. 이게 공유 재산이냐 전유 재산이다. 그랬더니 결국은 밝혔죠. 처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다. 그럼 그 당시에 증여세 냈냐? 내지는 않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 비난이 되시지만 뭐는 안 줘? 돈은 안 주는 거죠. 판단했겠죠. 내가 욕을 먹고 안 줄 거냐? 내가 이걸 욕을 안 먹고 넘길 거냐? 그래서 상대 판단한 거죠. 너는 지금 이거 밝혀도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거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다라고 밝혀버린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알아. 해봐야 이게 이거 강추상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또 가끔가다 또 게시판에 글 올려요. 뭐 이혼을 조장하냐 뭐. 에이, 그런 글 쓰는 사람 자체가 이순영 사람이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또 어디로 나와? 취득세도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결론 요거 마무리합시다. 이때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는 단순한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야. 명의만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지 실은 내 몫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역시 안 해. 그럼 지금 이혼을 할 때는 과세보다는 과세를 안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장이혼을 많이 하죠. 뭐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 아무리 잘했더라도 한순간에 자금이 막혀나서 부도나면 끝이야. 저는 많이 봤어요. 은행 다닐 때도 아주 우량 업체야. 그냥 약소금 받으러 약소금이라든지 당좌 수표 딱딱 주면 자기네가 날짜 맞추고 딱딱 입금시키고 내가 전화 걸어갖고 입금시켜라. 결제 안 하겠다. 결제 못 하겠다. 내 3시 반까지 뭐 입금을 못 시키면 부도 처리하겠다. 그런 전화할 필요가 없어. 딱딱 자기네가 일정 관리해서 뭐 목재 상사인데 아직도 내가 아주 엄 사장님. 예, 저는 제 첫 사회 초년을 할 때 첫 번째 만난 그분인데. 예. 하여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당좌 수표 들어오면 벌써 그분이 발행한 약속을 당좌 수표 들어오면 벌써 잔고가 딱 당좌 계정에 딱 돈이 들어와 있어. 그냥 결제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맨날 내가 전화 걸어갖고 빨리 입금시켜라. 3시 반까지 마감 시간까지 입금 안 되면 당장 부도 처리하겠다. 그거 전화하고 있고 상대방에다 전화갖고 연장 걸고 있고 막 나 부도 뛰러 갈 때는 좀 기다려 마감하지 마. 근데 이번 잘해. 그런데 딱 한 번 부도 납니다. 실수를 해갖고 자기가 일정 관리 한 번 잘못했어. 근데 한 번 부도가 나면 이제 연쇄 부도로 가요. 왜? 상대방이 갑자기 다 청구해버리니까. 하나가 부도 나면 상대방이 갖고 있던 약속을 받으면 다 지급 청구해갖고 빨리 부도 처리돼갖고 채권 보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부도가 그래서 무서운가. 그럼 갑자기 발행했던 업이 다 지급 청구 들어와 버리면 결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완전 이제 지급 정지, 거래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돈 못 갚으면 내 재산이 모두에서 압류 들어가고 처분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업하면 내 몫의 일부러 누구한테 처자식한테 넘겨놓는 거야. 근데 넘기자니 뭐가 부과되고? 세금이 부과되고. 그럼 세금을 안 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혼이야, 이혼. 이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또 게시판 제발 글 좀 올리지 마라.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갖고 그냥. 제가 강의하는 취지를 좀 생각 안 해주시고. 자, 요거죠. 그래서 결론. 요 문제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요? 근데 요게 분할 대상이 뭐면?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받는 사람은 취득이 일어나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나오죠. 내야 돼? 예, 내야 된대. 무슨 세율로 내냐? 그 얘기 나는. 자,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특례 세율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 정리하면 143쪽 적으시고요. 같이 취득세하고 연결시키는 거 지금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 좀 공부가 되면요. 양도소득세가 일어날 때 이거 양도 입장에서 상대방 대응 취득자는 어떻게 한가 이런 것도 보십시오. 143조 여러분 양가리 6번 좀 봐주실래요? 오셨나요? 민법 제834조 839조의 이 840조에 따른 자 밑줄 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분명히 맞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시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로 취득하면 자 왼쪽 저기 다 앞쪽 어디 보시냐면은 141조 앞으로 더 넘기세요. 141조. 그러면 지금 요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과세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141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 적용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를 하지만 안 하지만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면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예요, 여러분? 2%를 뺀 특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라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좀 한번 나중에 취득세 할 때 합시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6조 잠깐 보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의 개념 마무리 짓고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좀 보실까요, 여러분? 프린트. 지난주 나간 프린트 다 풀었나요? 예. 자, 오늘 나간 프린트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요게 양도의 개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번과 2번이. 양도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레벨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예, 기본입니다. 갑시다. 1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여러분. 설명형과 박스 열거 문제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1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이시 없이 매도, 교환법이나 현물 출자 등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한다. 그래서 바로 1번은 뭐죠, 여러분? 양도의 의의죠. 의.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랬어요, 여러분? 유상과 사실상이죠.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랬죠. 이 양도행위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다. 사업행위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한다. 요즘 여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자, 2번. 당사자 간의 합의나 또는 법률에 따른 밑줄 이혼 위자료 지급 나왔죠. 근데 지급에 뭐하여? 뭘로 줬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뭐야?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3번.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 있어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의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그렇죠? 맞았죠?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뭘 보랬어? 부담부 증여 나오면 뭘 보랬어? 배우자 직규적. 그 뭐기 뭐라 써지서 앞에? 배우자가 아니라고 써져 있잖아. 이걸 안 보면 안 돼. 그 원치로 대답하라고 예외로 대답하라고. 배우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배우자가. 그 여기서 출제자가 요구한 건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 거야, 여러분. 예외. 아는 뭘 아야. 맨날 그러면 아는 맨날 아야. 시험에서 가다만 맞춰볼 때 그때 아 할 거야?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요 문제 푸는 거에 익숙치 못해서 그런가 사실은. 당연한 거야. 지금 아직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출제자는 뭔가 숨겨놓은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과 같이 배우자 직김서 왼수지간이냐 아니냐 이다 해서 아니면 원죄 대답해서 이다 예로 대답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문제 푸니까 예. 그게 시험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 문제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 이론은요, 문제를 풀어야 정리가 됩니다. 이론을 책만 볼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되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정말 푸느냐 못 푸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답은 3번입니다. 왜 틀렸다고요? 배우자 이 말 때문에 틀리는 거야. 배우자니까 이때는 어떡하라 여러분?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 줘야 돼. 전에 뭘로 봐야 돼?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고사장에서 보이기만 하면 돼. 예, 보이도록 앞으로 연습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게 할 자산 양도 밑줄.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양도담보잖아. 양도담보. 써져 있잖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해서 자산을 양도했다고 그러잖아.
거기. 그래서 이게 뭐다 여러분?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 여러분 정리합시다. 원칙. 얘는 사실상 이전이냐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이냐 담보 제는 형식상 명의만 넘긴 거야 채권자한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찾아오는 거고 못 갚으면 네가 이걸 처분해 갖고 네 채권 상환에 충당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양도 담보 계약 체결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야. 근데 주의사항 밑줄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밑줄 뭐 채무 불이행으로 이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충당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못 봤어도 여러분 변제 충당 채무 이행 아니야.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니까 그때 뭐 한 거로 본다? 양도한 거로 본다 그런 거죠. 5번 지분율이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 나왔다. 공유권의 분할. 하여튼 양도로 보지 않는 3인방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뭐죠? 환기 처분이죠. 둘째 양도담보죠. 셋째 공유권의 분할이죠. 하나 더 한다면 법률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 네,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 나면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돼요?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출전들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뭘 조건을 따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여기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이냐 아니냐 조건 따지는 것처럼 공유권의 분할이 나면 뭘 따지라고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라고. 그래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이걸 단순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단순 분할.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보라 보지 마라. 양도로 보지 마라. 그러면 이 공유권의 분할 역시 취득세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취득세도 공유권의 분할 나오잖아. 공유권의 분할일 때 표준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몇 프로? 2.3. 예, 고맙습니다. 예, 대박. 기억하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에 보시냐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특징은 국세 나가면 지방세 까먹고 지방세 나가면 국세 까먹고 밀어내기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진행할 겁니다. 129쪽 보세요. 취득세는 몇 페이지 나왔다고요? 129쪽. 자, 거기 뭐 나왔죠,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공유권의 분할이죠. 그러면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 여러분? 2.3%죠. 그런데 실제 적용되는 세는 표준세를 2.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빼라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 교재 143쪽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143쪽. 143쪽 맨 위 양가로 4번. 특히 이거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공유물의 분할과 여기다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올해 뭐 합유물의 분할 이거 들어갔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이미 표준 다 돼 있죠? 예, 신기하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표준 다 돼 있으면 희양찬란해. 더 이상 적을 게 없어. 응?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 여러분? 2%. 그럼 결론 2.3% 2% 빼니까 몇 프로? 0.3%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양도 토속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 소득 문제 풉시다. 2번까지 빨리 풉시다. 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2번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박스 열거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무슨 문제가 나면 박스 열거 문제가 나면 여러분 이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푼 다음에 답 찾으면 99%는 답 없음으로 빠져. 진짜 왜 그러냐면 100% 맞히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박스 열거된 기역부터 디귿까지 뭐 몇 번까지야 지금 미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먼저 접근해서 설마 이 중에 아는 거 하나 없겠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는 게 뭐 아는 것부터 불어갖고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 편의상 자가부터 기억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밑줄 뭐 보류지로 충당됐대. 보류지 충당. 그럼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대로 보류 충당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 국대 대표가 바로 환기 처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기억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왜? 그렇죠. 아닌 거니까. 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 이제. 자, 왜?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니야 진짜 농담 아니야. 인 것을 물어보는 거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틀려져. 그러면 기억은 나와야 되는 거 안 나는가 결론 냅시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억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과 2번이죠. 그럼 3, 4, 5번 지워버려. 응? 3, 4, 5 지워버려야 돼. 실전에서 지워버려야 돼. 이걸 문제집을 여러분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 문제집을 한 번 보면 끝이야. 걔는 수명을 다한 거야. 똑같은 문제 두세 번 볼 필요 없어. 다만 틀린 거 있다면 틀린 것 중에서 중요한데 틀린 거 그거는 다시 한번 체킹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한 번 문제 두 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결론 이 몇 번 지워버려서 지금 3, 4, 5 지워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거 몇 번이야? 1번과 2번만 남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랬어? 쇼당 찬스 그랬죠. 쇼당 찬스야 이제. 승부수 뛰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과 2번만 남았으면 이 두 개의 차이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차이점 봐. 리을과 미음이죠. 그죠? 그럼 리을과 미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럼 리을 봅시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뭐 했대? 현물출자. 양도로보는 대표 케이스죠. 그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여봐, 이래서 어렵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순간에 헷갈리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안 나와야 되는 건지. 결론, 리을 들어간 건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죠. 그럼 답은 자동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럼 우리 몇 개 풀어서 박스에서 지금 2개 갖고 답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청기누설입니다. 정말. 아니 이거는 다른 과목도 공통현상입니다. 다른 과목도 이런 형태로 풀면 돼요. 또 실제 세법은 이렇게 풀지 않으면 답을 못 찾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기억.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를 충당. 그래서 환기 처분에 따른 지목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 그랬어요. 자, 니은 갑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주택상한채권을 양도했대. 양도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주택 상한 채권과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네.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 상한 채권이나 토지 상한 채권. 뭐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일단 X 치세요. 주택 상한 채권 한번 자, X 치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 기억이 X고. 양도를 안 보는 경우, 기억이 양도를 안 보는 경우고, 양도를 보는 게 니은이죠? 예, 일단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디귿. 이혼으로 인하여, 이하여가 아니라 인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에 따라 뭐였다, 여러분? 재산 분할했다.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뭐했다? 현물 출자했다.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미음, 주택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 여기서 뭐죠?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단독주택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양도했답니다. 양도. 요거는 무슨 행위죠, 여러분? 사업행위야, 아니야? 사업행위죠, 사업행위. 그럼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는 거죠. 몇 번이야? 미음인가?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오타네, 오타. 2번. 디귿, 니은을 디귿을 고쳐. 제가 오타요. 요즘 자꾸 손이 떨려갖고요. 예. 니은을 친다는 게, 디귿을 친다는 게 니은을 쳤네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 2번 수정하겠습니다. 기억, 디귿, 미음. 답을 몇 번? 2번. 예. 그건 제 실수입니다. 오타 키 나는 과정에서. 하나 또 잡아서 꺼서 이스크한 네가 틀려놓고 내가 원래 답을 맞추는 건데 네가 이러는 바람에 내가 그랬잖아.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을 해주시고 여러분 2번 니은을 몇 번을 고치세요? 디귿. 예, 이건 오타입니다. 제가 오타한 거예요. 예. 자, 제가 지금 뭐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박스 열고 문제 나오면 오히려 쉬운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요. 3, 4, 5번부터 이제 비과세죠, 여러분. 예, 이건 비과세 풀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 가느냐? 교재 334쪽 갑시다. 334쪽. 자,
비과세 최근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별표 3개짜리.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죠, 여러분? 3가지. 첫째 뭐죠? 파산, 선고, 처분이죠. 둘째 뭐죠, 여러분?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죠. 3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때죠.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자, 그래서 1번 파산, 선고, 처분 보시면 되고 335조 농지 교환과 분합에 따른 비과세 잠깐 확인합시다. 자, 나는 이제 우리 비과세로 갔어요, 여러분. 비과세. 저는 뭐 올해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나올 가능성보다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농지를 뭐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교환하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 분합하는 과정에서. 교환과 분합이 뭔지 아셔야 되는 거죠? 교환은 뭐야? 바꾼 거죠? 분합은 뭐야? 분필하거나 합필하는 걸 말하죠? 단 주요사항은 뭐죠, 여러분? 타켓트가 뭐예요, 여러분? 농지일 때만이야, 농지. 농지는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대상. 그러면 이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고자 할 때 비과세를 하려면, 비과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고, 여러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받습니다. 그랬죠? 의미 이해하셔죠? 자, 그래서 거기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자, 비과세 요건을 보면 몇 번과 몇 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뭐야? 모두 AND 개념이야. 2가지야. 다만 1번 볼까요? 이건 잘 나오죠, 아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 밑줄.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 밑줄 쳐져 있죠? 예. 더 이상 칠 수가 없어. 그때 그 둘 중에 큰 가액의 얼마? 4분의 1 이하죠. 이게 재작년 할 때 여러분 요 4분의 1을 출제는 3분의 1로 살짝 바꿔놓고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만 잘 잡아두시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결론 1번 조건은 그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농지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한다. 가격대가 뭐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하고 똑같죠. 자, 두 번째 2번 보죠. 자, 양가로 1번은 동그라미 1, 2, 3, 4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가, 4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가? 하나만이야, 하나만. 근데 1번, 2번, 3번을 묶어버리라고 그랬죠? 얘보다 저는 몇 번이 중요하다 그랬어? 4번이 중요하다 그랬어, 4번이. 그럼 양가로 1, 2, 3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뭐야? 법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이죠.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 2 다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국가 등이 개입됐잖아. 또는 3번은 뭐야, 여러분? 법률이 개입됐잖아. 그런데 4번 뭐죠? 뭐라 했죠, 여러분? 경작상.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얘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경작상 필요가 중요한 말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경작상 필요는 국가 등이나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 간에 뭐야,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지금 원해서 여기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학교 다닐 때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가라고서 갔을 뿐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학원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죠? 네, 그게 차이점이야. 물론 아저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 계시죠. 진짜 아저씨가 와서 1년치 끊어놓고 다녀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있어. 아저씨는 간절하거든. 아니야,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걸 이제 남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축것들을 지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뛰긴 싫고 이제 네가 뛰어라 해갖고 이제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 대신 나는 셔터는 내가 올려주마. 자, 다시 한번요. 경작상 필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그러면 농지 소유자 여러분 자발적인 의사,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요때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예, 교환밖에 없어. 앞에 1번, 2번, 3번과 뭐가 달라? 분합이 없어. 여기는 분합이 없고 여기는 교환밖에 없어.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나는 말이 중요한 거야.
사후관리 들어간다 그랬죠? 니들이 원해서 했으니까 원한 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 요거. 몇 년간을? 3년간을 지켜보겠다는 얘기 3년간. 이걸 우리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몇 년이죠? 네, 요게 나왔죠? 최근에도. 몇 년 동안 지켜보냐? 그럼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촌작용해야 한다 그랬죠. 다만 3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 이 농지가 수용을 당했다. 그럼 이거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럼 이때는 3년 이내 수용을 당한 경우는 이때는 3년 이상 제촌작용한 걸로 봐주겠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야 뭘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뭐가 여러분? 4분의 1이야. 뭐 별거 있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만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335쪽 메인이 농지 한번 잠깐 보죠. 작년에 소득세법 용어를 싹 정리해서 양도소득세. 자, 농지란 메인 위에 있죠. 지목을 잘 봐야 돼. 밑줄. 논밭 과수원이죠. 그래서 작년에 용어가 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 논밭이었다가 뭐가 추가됐다 그러면 과수원까지 됩니다. 논밭 과수원. 그럼 이건 저거 재산세에서 농지 지목과 똑같죠. 재산세에서도 농지는 뭐예요? 전답 과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있이 없이 공부상의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는 우리 묻지 않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따라서 그냥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이 경우 그 뒤에 거는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무리 짓고요. 10분 쉬었다가 336조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